네, 경제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인데요. 비록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반도체의 봄이 왔음을 알렸죠. 삼성전자 작년에 악몽을 싣고 새로운 비상을 할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린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 예상을 훨씬 많이 지금 올라갔어요, 예상보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계속 며칠 전부터 들려던 얘기가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1분기부터 시작된 결과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 이제 감산을 좀 했으니까 감산의 효과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수요 증가인가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황유현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업계에서도 이 정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영업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한 4조대 초반부터 사실 스타트는 했습니다. 4조 초반대. 네, 그러면서 1월 달, 2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컨센서스가 한 5조가 좀 미쳤다가 좀 미치지 못했다가 이제 한 5조에서 5조 한 2천억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은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일단 실적을 먼저 잘 냈었고 현재적으로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나올 하이닉스도 아마 실적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먼저 이 부분들에 따라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좀 주가가 좀 세게 오르면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떨어지는 게 사실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공식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 그렇습니다. 주가 실제 공개되면 다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잠정 실적이니까 또 한 2, 3주 뒤에 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올 때쯤 해서 또 다시 가이던스가 또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더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어떻게 저희들이 좀 약간 공식 정석은 아니지만 그런 공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에 얘기하실 때 하락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사실 좀 좋지는 않았었고 어제 미국 시장에 타격을 받았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 오늘 하락했다고 실적이 좋았는데 왜 하락하냐라고 그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될 시점이다 이런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실적이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는 좀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가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반도체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다른 건 어떤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학교 있고 기술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기는 아마 저 전문가분이 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가 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좀 그 정도 효과, 뭔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디램 수요라든지 이런 게 확 늘어나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둘 다죠. 감산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수요가 커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분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이쪽 반도체 쪽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약간의 가수요가 더 붙어가지고 굉장히 큰 수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감산의 효과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면 지금 반도체 부분을 조금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이 그동안 거의 1년간 적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1분기 나눌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흑자로 지금 추정이 되나요? 일단은 삼성전자 영업의 절반 정도가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레거시 쪽 반도체 디램이랑 랜드 쪽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계속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잡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먼저 주가가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가장 화두되고 있는 이제 HBM과 관련된 반도체 쪽에서 먼저 이제 우위를 잡았기 때문에 HBM.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사실 좀 더 선호하는 주식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어요. 네. 네, 주식 투자들은 네. SK 하이닉스를 그렇습니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사실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달 들어오면서 디램 이제 감산 효과도 있었고 수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두 가지 효과가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계속 봤던 게 디램하고 낸드 쪽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한 20% 이상씩 다 상승을 했거든요, 바닥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HBM이라는 그 메모리가 굉장히 좀 고가의 메모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가 메모리도 쓰는 건 쓰지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로 점점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말할 수 있는 DDR의 수요도 늘어났죠. 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빨리 1분기에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을 좀 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이런 실적을 내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하면 정말 이제 좀 주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해볼 텐데 사실 이제 겨우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 고작 턴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완전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는 사실 그것만 보면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AI 반도체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부터 또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 오늘 주가 하락 정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황현 팀장님 얘기인데 디램 전반적인 수요가 있을 테고 이 HBM 면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좀 뒤졌잖아요. 예,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납품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HBM도 삼성전자 공급을 조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냥 가장 큰 수요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일 테고요. 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얼마 전에 방문해가지고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된 경우에는 수요가 생길 수가 있죠. 삼성도요. 삼성도요. 예. 지금도 삼성이 뭐 HBM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숫자를 공급하고 있는 거를 판단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지금까지 체력은 사실 캐시카우 지금 디램 쪽으로만 올라온 거고요. 또는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약간 미래에 대한 또는 앞으로 공급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슨왕의 서명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여리한 모습은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 뭔가 HBM 분야에서 확실하게 어떤 매출 증대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를 선호한 투자자들의 이런 행태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디램에서도 상당히 그 초격차 기술을 삼성전자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확실한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나요? 뭐 EUV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덜컥거림이 생겼었고 또 HBM에서 밀리면서 굉장히 시장에서의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죠. 이제 그 우려를 조금 씻어낸 겁니까? 확실하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엔비디아에게 납품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H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하는 공정과 좀 다른 공정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가격이라든지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일한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가격이란 부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쯤 그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확정이 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그 엔비디아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네. 자, 이번에 또 이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에 늘 발목을 잡는 게 파운드리 분야였지 않습니까, 팀장님? 네. 뭐 이번 실적에서도 잠정 실적이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뭐 적자 상태 좀 줄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먼저 했죠. 했는데 인텔이 이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텔도 파운드리 쪽이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인텔도. 네, 인텔도.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8% 정도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운드리 실적 네. 적자가 지금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인텔이 작년에 회계 이제 이슈를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1위는 TSMC고 2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발생되는 파운드리 매출도 회계로 잡히면서 순수하게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세계 2위로 인텔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인텔이 네. 자기 내부 고객에 판 거를 실적으로 그렇죠. 별도로 삼성전자가 비교해서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물량을 인텔 파운드리한테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매출액만 거의 이제 99% 이상이 인텔 물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2위를 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많이 나왔지만 적자는 좀 크게 봤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TSMC는 계속 EUV 장비를 계속 도입해가면서 선단 공정으로 치고 나가고 예. 인텔이나 다른 미국 회사들은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그러니까요.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기업들한테 더 많은 또는 제도적인 또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기인 거죠. 사실 그러려면 삼성전자는 이거를 기술력으로 사실 돌파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예. 그러려면 또 EUV라는 ASML로부터 최첨단의 장비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계속 TSMC에 또 밀리는 부분이고 TSMC에 네, 장비를 그렇다고- 확보하는 면에서 TSMC에 그렇죠. 밀린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TSMC 대비 그 EUV 장비가 조금만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더 잘 되고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더 잘 되면 사실 네. 지금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도 파운드리가 발목을 잡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시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지금 인텔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삼성전자를 추월하겠다. 뭐 자기 내부 실적 가지고 추월했다고 하는데 그건 빼더라도 예. 추월하겠다 그랬는데 인텔의 파운드리 이 실력, 기술력이 삼성전자 비교한다면 우리가 좀 걱정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파운드리다 그러면 이제 소자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첨단 공정의 소자를 만든다, 3나노미터 소자를 만든다, 2나노미터의 소자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이나 인텔도 TSMC에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밀리는 것은 고객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만든 설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파운드리가 얼마나 그걸 잘 맞춰 가지고 만들어 주고 수율을 높게 만드냐가 정말 기술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TSMC가 굉장히 강한 거죠.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압도적으로 거죠? 강합니다. 오. 예, 그 부분에 삼성이 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인텔은 그 소자 기술에서 물론 앞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객만 상대해 왔었기 때문에 내부에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경을 해가지고 큰 외부 고객을 잡아가지고 상대해 본다 이런 경험은 없죠. 아니 혹시 미국 회사들 중에서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그래도 우리 미국 기업끼리 잘해보자 해서 그쪽에 발주를 혹시 하거나 그럴 수율이랑 단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물량이고 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고 설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인텔에 굉장히 기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른 사정 때문에 기대는 있어도 똑같은 설계를 놓고 더 좋은 수율로 더 싼 단가로 정확한 날짜에 배달을 시켜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간다. 네. 그러면 TSMC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TSMC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인텔이 뭐 추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삼성전자 실적을 또 좌우하는 게 아까 지금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TSMC는 마구 달려나가고 인텔은 뒤에서 쫓아오는데 삼성이 인텔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TSMC와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고객사들이. 그래서 고객사들이 삼성에 찾아와서 파운드리를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쯤 올 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근데 그 부분들은 쉽게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일단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응원을. 다만 이제
좀 단기간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어렵다. 네, 그런 초미세 공정들을 도입해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예, EUV. ASML에서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한 3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지금 다 TSMC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예. 이제 계속 장비 달라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 도입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그 EUV 장비 최초에 제조할 때부터 관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SML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성도 지금 현재 보면 한 2025년까지 100여 대 정도 도입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2025년까지. 네. 근데 TSMC는 한 200여 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지금 TSMC가 한 80대 가지고 있고 예. 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30대에서 40대 사이로 알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도 한 2배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연 내년 때 갔을 때 이거 장비를 얼마큼 많이 도입하느냐 그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 따라붙었었죠. TSMC가 먼저 시작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잘 따라붙었었던 거죠. 예. 근데 4나노미터를 하면서 약간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게 이제 컸습니다. 4나노에서. 예, 4나노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수율이 안 나오는 바람에 딜리버리를 제 시간에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못하게 된 상황이 이제 크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고객들, 큰 고객들이 이제 TSMC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줄이 길다입니다. 아, TSMC에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분명히 세컨더리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와가지고 저가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 제품이긴 하지만 예. 하이테크에서 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상의를 하고 하려는 부분들이 꽤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미국 뭐 좀 빅테크들이 좀 많이 좀 예, 문을 몇몇 회사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좀 뭔가 이제 확실한 좀 턴어라운드라 할까? 뭔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계기가 좀 오겠네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적 다 깜짝 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업황도 좋아진다, HBM도 좀 나아진다, TSMC를 뭐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파운드리 조금 나아진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라든지 내년, 올해 이후 실적으로 어떻게 조금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만 얘기하면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뭐 삼성전자가 전체로. 파운드리만 하는 건 아니고 예. 디램도 하고 랜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 24도 이번에 생각보다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BM도 우리 또 여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올해 일단은 예상 실적이 내년도 2025년 실적이 한 50조 원 정도 보고 있고요. 202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50조. 네. 야, 그다음에 네. 2026년이 한 60조 원대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40조 원대입니다. 40조. 네, 40조 원대인데. 그럼 근데 10조씩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가 한 60조 원, 59조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실적이 사실 59조대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8년. 네. 네, 그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6년, 17년, 18년도부터 이어졌던 그때 반도체 빅사이클 때가 뭐였냐면 초호황.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 늘어나는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뭐 HBM이라든가 뭐 이런 파운드리 이슈보다는 데이터 센터 들어갔는데 디램을 너무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혜를 다 받았었던 시기였죠. 예. 근데 사실 이번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클. 아. 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던 게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미국 빅테크 회사들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HBM으로 바꾸겠다. 예, 들어가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화두인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제 위기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대응을 잘 하게 되면 2016년도부터 그때 올라갔었던 그런 영업이익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고요. 초호황기의 그렇습니다. 이익을 재현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컨센서스들이 조금은 어그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일단은 1분기까지는 아주 좋게 움직였는데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 뭔가 첨단 반도체 칩의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한다면 아까 2016, 17, 18년대의 초호황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금 보십니까? 어떻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선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 AI를 트레이닝하는 것들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직접적인 메모리 쪽의 수혜는 HBM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도 많이 늘어나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DDR 메모리들, 우리 메모리들 D램들이 수요를 받게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마하1을 뭐 개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와 함께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이버와 함께. 예. 네이버에 이제 예, 네이버가 들어가게 공급이 되겠군요. 예, 이게 범용적으로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렇게 발주해서 들어가는 기회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 지금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그러니까 학습과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것이고 예. 지금 우리 거기서 말하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 부분만 하는 마하 1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론에 좀 특화된 예, 그런 인공지능이니까 엔비디아처럼 그걸 다 확산될 수 있기는 조금 다른 분야다. 예. 그러네요. 자, 이 삼성전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주가만은 보면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가 훨씬 이 투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인데 HBM 양산을 위해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이거 어떻게 투자 계획 내용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양산하면서 사실 저는 뭐 교수님처럼 이런 기술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뭐 주가 흐름을 사실 시장에서 더 많이 보니까 사실 이거 발표 났을 때 HBM과 관련된 주식들 많이 오르겠다 사실 그 생각은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많이 보답은 주가가 해줬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도 커진다는 거니까 이쪽 산업에서는 이제 HBM이 미국에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이 사업을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네, 투자한 거 대비 정착할 수 있을까? 물론 보조금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신청은 해놨다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청 투자를 했다가 다시 그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 이게 다 나중에 손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뭐 증권사에 있으면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로도 대규모 미국의 가장 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인디애나주에서 보조금을 꽤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연방 정부도 또 별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라면 정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뭔가 좀 결실을 맺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주는 그 보조금이 있고 별도로. 각 주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세금 혜택이나 아니면 유틸리티 비용이나 이런 걸 부담해서 하는 보조금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보조금이 미국에서는 주어지죠. 그럼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여기서 생산해서 미국 빅테크에 다 거기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현지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저는 보면서 약간 의아하다, 위치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디애나주. 하이테크 기업들이 택할 만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진출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자체가 28년도 양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HBM의 어떤 단계로 봐서는 어떤 기술을 쓸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인구 구성이나 그 가는 곳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카피 이그젝틀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걸 똑같이 만들어 놓고 생산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하거든요. 위치가 혹시 인디애나주에서 제시한 보조금이 좀 더 매력적이어서 여기를 아마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조금의 규모가 더 컸던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이제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반도체법에서 보조금을 직접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 뭐 경쟁이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왜 안 할까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뭐 제가 알 수는 없고 네.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또는 사실 아직 받지도 못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조금 지급이 늦어서 공장을 짓는 것도 사실 조금 딜레이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결정이 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동원되는 보조금 경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면서 다른 그런 서플라이 다른 산업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이 안 돼서 공장이 스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영내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안에 반도체 공장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오게끔 한 게 이제 보조금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일본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보조금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액공제,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논의가 조금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들이 투여가 됐었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서 볼 때는 공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나가는 공장을 어떻게 붙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조금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국회가 회기가 시작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만 지진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요. TSMC 바로 생산 공장이 뭐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웨이퍼라든지 DRAM 생산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기사별로 시점별로 조금씩 갈리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가도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았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TSMC 약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빅테크 주식들에 비하면 사실 뭐 선방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뭐 국내외 TSMC와 연계되어 있는 뭐 소부장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영향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TSMC 대만 지진의 영향인지 전반적인 쉬어가는 영향인지는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들 우리가 뭐 천재지변 같은 리스크들은 대부분 다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생산 시설에 타격만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복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들이 어제 일시적으로 조금은 주가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있었죠. 그런데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거네요. 하여튼 관심은 삼성전자가 뭐 이게 반도체 적자에서 터널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완전한 봄날이 와서 얼마나 실적이 더 좋아질 건지 아까 대략 우리 황현 팀장님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기술력, 지금 업황, 호전 이런 걸 볼 때 올해 연말, 내년 그 이후 좀 길게 한번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충분히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AI 이렇게 붐이 나면서 AI 반도체 붐이 굉장히 크게 불었거든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지금도 막 그런 거죠. 거기에 삼성이 소외가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로만 보면은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고 이제 파운드리로만 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AI 반도체들, AMD라든지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큰 패밀리스의 그런 주문을 갖다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브스테인셜한 커스터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파운드리의 하이테크 공정에 선당 공정에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걸 지켜봐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확실한 고객을 확보해서 늘리고 있는 거는 아직 조금 잘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얘기가 계속 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줄이 워낙 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TSMC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공장이 막 한계가 있으니까 24시간 가동을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이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 있다. 그게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큰 도움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TSMC는 정말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더 벌어졌잖아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60%를 넘어가고 있죠. 예전에. 우리 쫓아가는 게 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적어온데 자, 이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늘이야 뭐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야 반도체 이 가격대 투자할 만하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에서 뭘 선택할까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수준, 이 가격대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주식을 선택하는 건 정말 개인의 취향의 선택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린 지금 일단은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주도주의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주는 AI와 AI 반도체 관련 주식들인 거죠. 그런데 과거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어떠한 섹터가 태어나면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시장을 지배합니다. 2, 3년 정도 네. 주도주가 지배한다. 네, 전기차가 그랬었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2년 정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그 주도주의 사이클들을 마무리하는데 AI는 이제 1년 정도 올랐습니다. 아,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AI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약간 문자나 언론에서는 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AI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AI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까지 가려면 사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남았다. 충분히 남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AI 쪽에 글로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시장 마켓시어가 한 6% 정도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0%.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 사실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훼손이 될 때까지는 조금 AI와 관련된 이런 산업 밸류 체인들은 계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으로 사실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도 좋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따라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한번 뭔가 내가 주도주가 결정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은 사실 계속 강한 쪽에서만 사실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랑하시고 하이닉스 사랑하시겠지만 저는 둘 다 보여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사도 되느냐 뭐 그런 거죠. 지금 매수 시점이 괜찮느냐?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 좀 생각합니다. 남아있다? 아까 인공지능은 보통 주도주가 2, 3년 정도 간다. 우리 기술 인력,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최린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기술적으로 본다거나 산업의 주도권을 본다면 어느 회사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마이너스 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마이너스 손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기술의 전문가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약간의 바인딩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이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런 종목들, 어떤 소자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가장 이 힘든 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HBM이나 아니면 이종집적이라고 부르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 HBM이라는 칩, 그다음에 GPU라는 칩들을 붙이는 그런 공정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공정을 하는 장비들이나 소재를 하는 회사들을 좀 지켜보시면은 그런 데서 굉장히 큰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패키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를? 그것도 다른 그냥 의미인가? 패키징이라고는 안 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재나 장비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린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